자, 지금 시점에서 이 장윤정 씨에 대한 립싱크 논란, 사실 한 90% 이상 잦아들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언론사들 또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장윤정 씨에 대한 이번 사태에 대해 점점 잦아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윤정 씨에 대한 불만, 많은 행사 영상들, 많은 행사의 후기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의미로 뜨거워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장윤정 씨가 이것을 정면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끊임없이 행사장에 출연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근에 있었던 행사장에서도 장윤정 씨가 참 객석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다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 장윤정 씨의 행사에 관심 많으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미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사 보면 화합의 불꽃이 타오른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김해에서 개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막식 당일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도 했고 또 인기가수 장윤정, 김다현, 송실장, 김희재 등등이 개회를 축하하며 김해 종합경기장에서 체전의 열기를 잔뜩 불어넣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행사에 그런 막대한 행사 비용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냐. 또 어떤 분들은 지자체에서 그렇다면 어떤 이벤트를 준비해야 많은 시민들 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홍보수단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참 쉬운 부분이 아닌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장윤정 씨가 굉장히 많은 행사장에서 여전히 거의 매일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씨의 행사 비용이 적게는 1,000만 원대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장윤정 씨를 계속해서 부를 수밖에 없을까요? 이번 립싱크 논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장윤정 씨는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하여 행사장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립싱크 논란이 터졌던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가 더빙된 음원을 배경으로 틀어놓고 무대를 가셨겠죠. 10년째 똑같은 안무, 똑같은 노래 선곡, 똑같은 무대 매너, 똑같은 동작 하나하나가 이때까지 지켜봐왔던 많은 분들이 큰 실망감을 쏟아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근 서울 관악 축제에서도 이 장윤정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관악구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악구가 그럼 과연 이 지자체에서 도시개발적인 면에서 결국 홍보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했느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이 지역의 유명한 장군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 인헌제까지 개최를 했을 만큼 관악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지역 홍보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지역 축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곳에 장윤정 씨가 역시나 등장을 했었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윤정 씨의 이번 이벤트 행사에서 사실 또 한 번의 무대 사고가 있었죠. 제가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지역 행사에서 장윤정 씨를 찾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감을 쏟아냈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TV를 돌렸다 하면 장윤정 씨와 가족이 등장하는 예능 방송이 눈에 많이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장윤정 씨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많은 예능 방송에 나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능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자신들의 남편, 자녀가 등장하지 않아도 이미 고정 MC로서 내 아이의 사생활 예능 방송도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통한 연간 수억 원의 수익, 매번 출연을 하면서 최소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가 될지 모르는 예능 방송 출연료, 거기에 자녀들, 도경환 씨인 남편까지 등장을 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각종 행사에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니 이 많은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장윤정 씨가 제대로 된 행사를 이끌어 나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고깝게 보는 시선이 과연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확산되고 있을 수 있었나?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장윤정 씨의 미스터2 마스터 등장과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논란거리들,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축제가 또 있었습니다. 연안부두에서 열렸던 수산물 꽃게 축제 되겠는데요. 10월 12일 날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 개막 축하 공연에는 유명한 트롯 가수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김수찬님을 비롯하여서 박진도, 주화, 김경수 등등 다양한 각계 분야에 있었던 많은 가수들이 등장을 했고, 바로 13일 폐막 공연에 장윤정 씨가 등장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장윤정 씨가 맨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폐막식의 가장 마지막에 엔딩 공연으로서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은퇴에 대한 발언 이야기는 왜 나오고 있을까요? 아마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고 예상이 또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장윤정 씨가 맨 마지막에 제가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장윤정 씨의 저 연안부두 공연에서는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모습들이 있었느냐 하나하나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장면은 이제 장윤정 씨의 콘서트 때 모습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윤정 씨가 요번에 등장한 연안부두 행사에서는요, 정말 많은 관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은 관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관객들이 있었는데, 이 장윤정 씨가 등장을 하면서 이번엔 무대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 마이크 사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장윤정 씨가 똑같은 레파토리의 노래의 세 곡을 부르고 나서 앵콜 할까요? 많은 분들, 관객분들에게 노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마지막 무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윤정 씨가 애시당초 립싱크 논란이 크게 터지다 보니까 자신도 여기에 대해 많은 부분 의식을 하고서 결국에는 라이브 공연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라이브 공연이 과연 탐탁치 않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탐탁치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관객분들의 반응은 좀 뜨거웠습니다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번 장윤정 씨의 무대를 보고 많은 이 유튜브 영상이 올라온 분들의 댓글을 보면, 야, 뻔뻔하다, 어떻게 저렇게 계속 공연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이 고음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여전히 앵앵거리는 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노래가 매번 똑같은 걸 보니까 계속하여 발매한 노래가 4곡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어쩜 저렇게 똑같은 레파토리로 계속하여 10년 이상 공연을 해올 수 있을까? 결국 장윤정 씨의 립싱크 논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같은 멘트, 같은 레파토리, 같은 댄스 안무, 그러다 보니 사실 성의가 없다라는 말이 립싱크 논란에서도 첫 번째로 꼽혔던 이유가 되기도 하겠는데, 그 어떤 변화,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무성의한 모습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행사비를 여지껏 챙겨갔는데 지금도 챙겨가고 있느냐. 심지어 의상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부츠, 똑같은 자켓.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장윤정 씨가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조금 더 다양한 무대의 레파토리, 다양한 모습을 선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비판을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한 가지 더 아쉽다라고 꼽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장윤정 씨가 노래를 3곡 부르고 나서 노래를 더 해도 될까요? 라고 외치자 어떤 남성분이 크게 소리를 칩니다. 더 해도 된다! 라고 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장윤정 씨의 노래를 앵콜을 외치기도 했습니다만, 왜 현장의 분위기와 이 온라인상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현장에서 장윤정 씨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대담한 분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윤정 씨의 콘서트가 결국에는 완판되지 못했던 이유는 장윤정 씨의 무대에 큰 실망감을 느낀 분들, 똑같다, 고루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장윤정 씨는요, 이러한 말도 했었습니다. 이찬원님의 치료비를 대신 결제해 줬었다 라는 이야기가 이찬원님의 입에서 직접 나왔을 정도로 이런 미담이 당시에 등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찬원님이 미스터트롯 끝나고 정산되기 전이라 변변한 수입이 없을 때 치과 치료가 필요했고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윤정 누님이 자신의 치과 치료비를 내줬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배를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윤정 씨가 이번 립싱크 논란 하나가 터져서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고 있느냐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에 대한 이야기,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미 2023년도에 장윤정 씨가 원키로 못 부르면 무대에 서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은퇴에 대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정해놨었다. 내가 내 노래에 음정을 낮춰서 키를 낮추고 무대에 서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용히 음악 활동을 줄여가다가 은퇴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최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 노래를 나보다 잘하는 가수가 있다고 한다면 끝났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은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있었던 연안부두 축제에서도 장윤정 씨의 노래를 들은 많은 이 후기 댓글 반응을 보면 사실 탐탁지 않습니다. 고음이 안 올라간다. 노래가 제대로 안 된다. 저렇게 라이브를 하는데 어떻게 수천만 원의 행사비를 받아가냐. 이런 비판이 너무 많았다라는 걸 보면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본인의 기준에 이미 시간이 흘러버렸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말도 했어요. 2019년도에 은퇴를 언급하며 나는 이미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예쁘게 내려오고 싶다. 은퇴에 대한 생각을 이미 2019년도에 밝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이미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장윤정 씨 지금 보면 이미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행사를 거의 매일같이 뛰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장윤정 씨의 무대 행사에 라이브를 듣고도 이제는 좀 실력이 부족하다, 무성의해 보인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예쁘게 잘 내려오고 싶었다라는 장윤정 씨의 은퇴에 대한 생각 발언, 자신보다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었던 작년의 이 이야기, 5년 전부터 작년까지 생각했던 은퇴의 시기가 이제는 코앞으로 정말 다가온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사실 많은 행사를 본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유튜브 내에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잘하지 않냐, 니네가 립싱크 한다고 뭐라고 해서 이제 행사 무대 다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왜 뭐라고 하냐. 자, 이러한 말이 있죠. 장윤정 씨가 인정하고 사과한 해명문이 아니라 핑계에 가까운 해명문, 입만 뻥끗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립싱크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해명문의 여파가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 라이브로 할 수 있었음에도 10년 가까이 립싱크를 해왔다. 뭐 그게 100% 립싱크가 아니라 음원을 틀어놓고 따라 불렀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100% 라이브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사실 많은 국민적 공분이 여전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실제 행사장을 가보면요, 장윤정 씨가 등장하면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해주십니다. 뭐 그것 때문일까요? 이 온라인 상에서 장윤정 씨를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애당초 그 축제를 가지 않거나 장윤정 씨가 나오는 파트쯤에서는 자리를 이탈했겠죠. 그러다 보니 장윤정 씨를 응원하는 분들이 더 많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이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한두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도 이미 올해 올라왔었더라고요. 가수 장윤정이 한 음악회에서 립싱크 무대를 한 것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다. 그런데 왜 트로트 가수가 립싱크를 하게 됐느냐. 장윤정 씨가 르세라핌처럼 걸그룹들처럼 격한 안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아이돌들, 걸그룹들이
라이브 논란이 생겼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격한 안무들이 없는 장윤정 씨 트로트 장르인데 왜 립싱크를 하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들이 사실 많은 국민적 공분이 나오게 된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 보니 급기야 이거 장윤정 씨의 가창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미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9년도에도 가수 장윤정 씨가 가창력이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게 노래야 듣는 사람의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가수라는 기준에서 살펴봤을 때 이게 정말 잘 부르는 거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실력보다 운이 좋았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장윤정 씨가 운이 좋았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잘 부른다. 경쟁이 어마어마한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공감은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더 많았기 때문이죠. 이 장윤정 씨의 가창력만 놓고 봐도 비단 많은 분들이 인정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장윤정 씨 가창력은 별로 아닌가요? 어머나라는 노래로 떠서 그렇지 자기 곡이 아닌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뭔가 막막하고 답답한 느낌이 납니다. 미스트로트 현역부 A로 나왔으면 떨어질 실력 아니냐. 장윤정 씨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다. 가수로서 운이 좋고 곡을 잘 만나 크게 성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창력만 놓고 봤을 때는 별로라고 생각이 든다. 이분은 오히려 장윤정 씨의 인성까지 칭찬을 했는데 가수로서의 실력은 글쎄올시다 라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라이브 무대 매너 다 똑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사실 이번에 전달드릴 내용 중에 이번 강감찬 가요제 서울시 관악구에서 열린 이 강감찬 가요제 야, 현장 반응이 어땠을까요? 또 장윤정 씨,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마이크도 고장났죠, 인이어도 고장났죠. 근데 이번에는 마이크 사고와 현장 무대 사고까지 한 번에 겹치게 되면서 이 장윤정 씨가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자, 근데 이런 악재를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사실 장윤정 씨는 립싱크 논란뿐만이 아니라 진작에 가창력 논란이 있어 왔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스트로트, 미스터트로트 이런 곳에서 과연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다른 누군가를 심사할 자격이 있나. 심지어 그냥 심사원도 아니고 거의 심사위원장, 거의 메인 심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립싱크 논란이 터졌을 때 이런 각종 지자체 행사에 장윤정 씨 출연을 제고해달라라는 민원이 접수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요? 뭐 어떤 기자들 중에 몇몇은 좀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뭔가 좀 모함이다. 이렇게까지 뭐 지자체의 민원 접수한 내용 하나하나를 기사로 쓰는 걸 보면은 이거는 일종의 카르텔까지 의심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죽했으면 저렇게 출연 제고를 해달라는 민원까지 접수가 됐겠습니까? 내 돈으로 립싱크를 하는 또는 가창력이 떨어지는 가수의 무대를 보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가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거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장윤정 씨, 많은 후배 가수들이 그를 보고 트로트 가수에 도전을 시작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진욱이라는 가수 역시 장윤정 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러한 말을 했어요. 장윤정 선배님의 송인이라는 노래가 있다. 처연하고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는 가사말과 멜로디가 가을과 잘 어울린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장윤정 선배님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윤정 씨가 애시당초 단순 선배 가수가 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명세까지 달리하지 않았다면 이 진욱이라는 가수가 과연 장윤정 씨의 노래를 부르게 됐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많은 악재가 겹쳤다라고 하는 이번 강감찬 가요제. 저기 밑에 보면은
언론사에서 직접 촬영한 이 장윤정 씨의 무대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좀 줄여서 보면 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바글바글합니다. 현장을 가득 메웠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윤정 씨가 노래를 부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확대해 보면 축하 무대 강감찬 축제 12일 날에 이 장윤정 씨가 아예 그냥 콘서트식으로 초대 가수로서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독보적인 무대를 받게 된 거죠. 이런 무대에 서게 되는 행사 비용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수천만 원에 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어도 연봉 1억이 넘는 엄청난 재력인데 한 번 무대에 설 때마다 이런 무대가 거의 매일같이 있는 장윤정 씨는 하루에 1,000만 원씩만 잡아도 한 달이면 3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3억 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엄청난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번 강감찬 축제에서의 모습입니다. 자, 장윤정 씨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됐느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관객 있는 분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대에 올라오자마자 또다시 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죠? 이 장윤정 씨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 소리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 무대에 올라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무대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무대를 하는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라이브도 무대 매너도 그대로다라고 했는데 그 레파토리와 심지어 관객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내는 멘트들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역시나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본 많은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겹다. 그 레파토리와 무대가 똑같은 것마저도 너무 지겹다라고 이야기가 빗발쳤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이 장윤정 씨가 이제 무대를 갔다가 또 다른 노래를 부르려고 할 때 전혀 다른 노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윤정 씨가 뭐라고 하느냐? 이 노래 아니거든요? 라고 하니까 이 공연 측에서 금방 끄고 다른 노래를 반주로 틀었는데 장윤정 씨가 또 이 노래도 아닙니다.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만에 이 장윤정 씨가 자신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의연하게 대처하려 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악재가 계속 겹치는 것에 대해서 의문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제가 앞서 올렸던 마이크 사고 때도 그렇고 이게 장윤정 씨가 결국 이 립싱크 논란이 터지게 되고 나서 이제 많은 행사장에서 라이브 무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라이브 무대를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것도 참 희한하다. 이런 반응도 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장윤정 씨는 2번의 무대 사고를 겪고 난 뒤에 나머지 노래를 부르고 무대에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였고 장윤정 씨가 이날 무대에 오르기 전에 이 뒤에서 대기하면서 이 대기석까지 오는 대기 자리까지 오는 그 과정을 또 촬영해서 올린 일반 팬분들의 영상이 많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이 장윤정 씨가 상당히 좀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행사의 여신이고 같은 레파토리로 10년 가까이 공연을 해온 사람이라면 당황할 이유도 그리고 긴장할 이유도 없는데 그만큼 자신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따가워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장윤정 씨의 모습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응원을 보내고 싶지만 아쉬운 건 10년째 했던 레파토리의 변화 그리고 라이브 고음에서의 불안정한 모습들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 고음이 시원하지 못하다 가창력에 대한 많은 불만들을 조금이나마 케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래도 대중들의 이 참 차갑게 식었고 들끓고 있었던 많은 비판 여론이 조금은 가라앉지 않을까요? 아직도 이렇게 많은 가요제와 축제에서 장윤정이란 가수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윤정 씨 스스로 많은 부분을 재고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계속하여 그냥 행사장에만 나와서 정면 돌파를 강행하는 건 오히려 장윤정 씨의 긴 장거리 연애 인생을 살펴봤을 때는 마이너스 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엄청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처럼 미스터트롯3는 시작도 전부터 패배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벌써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미스터트롯3의 예고편들이 이렇게 영상들이 벌써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개수만 따져봐도 대충 한 12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미스터트롯3 TV조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시점에서 이 미스터트롯 1의 영광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영탁님을 비롯한 탑6 멤버들을 대거 기용하여 마스터로 등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미스터트롯 1 때의 아성을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 급기야 현역가왕만도 못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실제로 TV조선이 이대로 시청률이 계속 날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증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기사를 한번 전달해 드렸었죠. 시청률 0%대로 추락했다. 약발 떨어진 트로트 예능, TV조선의 불효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자, TV조선은요, 이 미스터트롯 1 때의 영광을 잊지 못했는지 그 이후로 정말 우후죽순 엄청나게 많은 트롯 예능 방송을 쏟아냈습니다. 서혜진 PD가 간 MBN의 불타는 트롯맨, 현역가왕도 마찬가지이겠지만 TV조선에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트롯 예능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시청률이 0%대까지 폭락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K트로트가 예전만큼의 화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으로 시작된 트로트 열풍이 5년 사이에 시들해졌다.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현역가왕과 불타는 트롯맨은 꽤 성공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트로트 오디션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시청률과 화제성이 떨어지고 있고, 안정적인 시청률을 보장하던 스피노프 예능마저도 저조한 성적표를 거두고 있다. 쉽게 말해서 과거 뽕숭아학당 시절과는 다르게 이제는 트롯 오디션 예능 방송에서 손꼽힌 참가자들이 나오는 예능 방송의 시청률도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19년도에 시작된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특히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가 아닌 국민 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오고 있고, 당시 미스터트롯 자체가 최고 시청률 35.7%를 기록하며 2020년도 이례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새 역사를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임영웅님을 비롯하여 탑6 멤버들의 활약이 대단했던 건데, 문제는 이 정점을 찍었던 트로트 열풍이 하락세를 맞고 있고, 시즌이 거듭되고 다른 방송국에서도 너도 나도 트로트 프로그램을 런칭했지만 결국 스타가 발굴되긴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능 성적이 그대로 반영되어 현재 TV조선의 예능 방송 중 트로트를 주제로 한 방송은 총 3개인데, 이 3개의 방송, 특히나 미스3랑 같은 경우 2.3%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점차 하락 곡선을 그린 거죠. 초반 6%대에 비하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트랄랄라 유랑단 역시 2.9% 확 떨어지게 된 거죠. 더군다나 신인 트롯돌이라고 불리우는 이번 프로젝트 진심 누나라는 방송은 TV조선과 SM엔터테인먼트가 손을 잡고 선보였지만 이제는 0%대 시청률까지 기록하면서 엄청난 참패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시점에서 미스터트롯3, TV조선의 예능 방송이 가능하겠느냐. 사실 지난 3월 방송된 미스터트롯3 역시 인기가 없었지만 최고 시청률은 19.5%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임영웅, 영탁, 이찬원 등의 화력이 있는 출연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미스터트롯 시즌 1 이후에 있었던 많은 예능 방송도 결국 이런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시청률이 떨어지는 건 트로트와 트롯 가수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조 미스터 트롯은 지금과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임영웅님과 영탁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기사에서 뭐라고 하느냐? 임영웅이라는 가수, 말하는 대로 꿈을 이루고 있다. 득표율 25%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율로 진을 차지하고 현재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임영웅 가수는 프로그램 방영 전만 해도 이름 좀 기억해달라 라고 말을 했었던 무명 가수에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 잘하는 청소년으로 입소문을 탔고 결국 포천에서 유명세를 달리하며 공무원의 아이돌로 주목을 받았고 미스터 트롯에 등장하며 결승전에서는 137만 4,700표가 넘는 득표수를 받으며 실시간 국민투표 점수 만점으로 최종 1위에 올라섰습니다. 임영웅은 이 탑 7 중에 여전히 가장 뜨거운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전국 투어 콘서트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압도적인 매진율을 기록했고 이 단편 영화 인악토버 역시 결국에는 600만 배를 돌파하면서 압도적인 흥행력을 보여줍니다. 데뷔 8주년을 맞은 임영웅 가수가 2024년 역시 삼시세끼 예능에 등장하고 바로 오늘 날짜로 열리고 있는 10월 12일 자선축구대회 그리고 12월부터 1월까지 열리는 공연 리사이틀로 굉장한 화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열리는 자선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대회 수익금 전액이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정도인 거죠. 영탁님은 또 어떻습니까? 한때 구설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최근 영탁쇼로서 음악 스펙트럼을 또 증명해냈지 않습니까? 결국 영탁 막걸리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고 복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앨범 미니옥으로 돌아온 영탁님 역시 최근 추석 특집 TV조선 영탁쇼에서 26곡을 열창하면서 폭넓은 스펙트럼을 증명해냈죠. 오랜 시간 노래에도 지치지 않는 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덕분이다. 앞으로도 목이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부르겠다. 여러분이 저에게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7월 달에는 대한체육회 홍보대사로 위촉까지 되었죠. 생활체육인으로서도 최선을 다했고 알다시피 최근 영탁님과 임영웅님은 없었지만 나머지 탑6 멤버들 장민호님, 정동원님, 이찬원님이 모였던 트롯보이즈도 설날 때 아니죠. 추석이었죠. 추석 때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멤버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현역가왕2에서 어린이 출연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에 반박하는 기사. 결국 김희재, 김다연, 정동원, 이찬원 같은 목소리를 찾기 위해선 출연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이 어렸을 때의 미스터 트롯 시즌1의 탑7 멤버들이 얼마나 대박 가수로 성장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이 김희재님 같은 경우도 트로트 스타로서 대활약을 했다. 김희재님은 어렸을 때 트로트 경연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스타킹에서 엄청난 이름을 알렸고 동백아가씨 무대가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으며 이 김희재님은 섬세한 노래와 우아한 춤선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고 이찬원님 역시 어떻습니까? 스타킹 무대를 뒤집어 놨던 신동 출신이죠. 김희재님과 나란히 스타킹 무대를 밟으면서 나긋나긋한 김희재님의 창법과는 또 다른 굉장한 고음을 내지르고 객석의 춤과 박수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제스처로 당시에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찬원님은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도 굉장한 트로트 스타로 이미 이름을 알렸죠. 결국 정동원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동원님 역시 설명이 필요 없는 아역 배우와 같은 어린이 트로트 스타 출신이죠. 혹독한 연습을 거쳐 색소폰 등 악기 연주에도 능한 정동원님의 노래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미스터 트롯 때부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팬덤을 양산했고 지금은 이제 청년으로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동원 군이 불렀던 보릿고개는 원곡 가수마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감성 무대로 정평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탑6 멤버들이 모였던 뽕숭아학당 스피노프 예능 방송도 시청률 대박을 찍었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제는 미스터 트롯
탑6 멤버들을 쫓아갈 수 있는 트롯스타가 발굴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TV조선이 자신들의 프로그램 덕분에 이 멤버들이 발굴됐다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제는 아무리 예능 방송을 해도, 오디션 방송을 해도 이 탑6 멤버들을 또다시 발굴해 내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어떻습니까? 아직도 미스터 트롯 3에는 장윤정이 마스터로 나온다라는 불만에 개탄스러움을 쏟아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윤정 씨가 립싱크 논란에 휩쓰이고 나서 미스터 트롯 3의 마스터마저도 하차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유튜브 내에서도 온라인 상에서도 굉장히 쏟아졌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결국 이 장윤정 씨는 미스터 트롯 2 때도 심사위원 자격 논란이 쏟아졌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아시다시피 특정 가수 곽영광, 박지현, 바로 장 회장의 직속 후배로 알려졌던 가수들 중에 박지현 씨를 특혜 논란을 줬다. 특혜를 준 논란이 터지고 말았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심사위원 중에서 핵심 인물이었던 장윤정 씨와 특수관계에 있었다. 실제로 장윤정은 이들에 대한 심사평을 내놓으면서 리틀 싸이로 불리웠던 황민우 역시 장윤정이 키우는 후배라고 말이 나왔다. 라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장윤정 씨와 특정 참가자에 대한 관계에 아무런 언급 없이 마스터로서 또 계속하여 등장하여 논란이 발생을 했던 거죠. 이 심사위원이라는 게 피심사인이 친족관계가 있거나 함께 활동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제척돼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이건 문제가 커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런 장윤정 씨마저 등장하는 미스터 트롯 3가 성공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고, 만약 미스터 트롯 3가 무너지게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 TV조선의 전체 예능 방송, 특히 트롯 예능 방송이 0%대로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굉장히 몰락을 예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탑6 멤버들과 같은 스타를 발굴하기란 더더욱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미 탑6 멤버들 이후부터 나락세를 걸어가던 미스터 트롯 3가 이 TV조선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참 아쉬운 한숨의 소리가 왜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스터 트롯 3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릴 때 최근 정말 다양한 마스터들이 합류를 했다, 이렇게 전달을 드렸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나오고 있었던 주제가 장윤정 립싱크 논란에 미스터 트롯 3도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유튜브와 온라인상에 쏟아진 이런 이슈들에 대한 말씀도 제가 전달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스터 트롯 3 입장에서는 장윤정 씨의 립싱크 논란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이 반면, 언론사에서는 장윤정 씨에 대한 논란이 싹 잠식된 지가 오래죠. 하지만 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요, 여전히 장윤정 씨에 대한 잣대가 굉장히 엄격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윤정 씨가 하고 있던 예능 방송만 등장을 하고 나아가서는 행사만 전념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논란은 점점 더 사그라졌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연말에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는 미스터 트롯 3와 현역가왕에 바로 불을 지피는 촉진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논란이 사그라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윤정 씨가 마스터로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